안녕하십니까. DY 경영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품별 원가 계산 세 번째 영상으로 매출 변동 시 이익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기 이제 제품별 원가 계산까지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별로 자, 총원가가 어떻고 단위당 원가가 어떻고까지 계산해서 이 이익률까지 계산을 해왔어요. 예, 여기까지 총원가 이익률도 계산하고 단위당에서도 이익률 계산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그러면은 요것만 가지고도 이제 충분히 이제 경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한 단계 원 스텝 더 나아 보고자 이제 하는 건데요. 자, 물량이 증가할 때 원가가 어떻게 될 거냐, 요런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해보고 싶어요. 자, 뭐 흔히 하는 얘기죠. 우리가 새로운 거래처에서 새로운 물량이 오더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를 받았을 때 우리 이익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원가와 이익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요런 거 자주 하는 일이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자, 이 밑에 여기가 아, 여기가 이제 추가된 겁니다. 자, 요게 색깔을 좀 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 19행 여기 A300이라는 데가 이제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A 시리즈가 현땡, 3땡에 나왔는데 현땡에서 A300 여기 있었네요. 여기 있었는데 여기에 물량이 이제 100 정도 이제 더 추가된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런 걸 이제 한번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A300이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기존 가격과 뭐 동일하게 판매가 된다. 62,000 판매가 된다. 만약에 판매가 다르다라고 하면 다르게 넣어도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매출액은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올 테고, 요것도 매출액 비율이 뭐 전체의 한 4% 정도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한 4% 정도 매출액이 증가, 4.5% 정도가 증가하는 뭐 그런 거죠. 그러면은 요게 100 정도, 100개 정도 이제 증가했을 때 우리 원가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원가라는 거는 매출이 늘어날 때, 생산량이 늘어날 때 원가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가는 이제 고정비와 변동비를 이제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생산량이 늘어날 때 고정비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변동비는 생산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늘어나게 돼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선 고정비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 요 색깔 이렇게 짙은 색깔의 하얀 글씨로 썼던 것들이 고정비예요. 자, 제조 고정비이고 여기 공통 판가비는 판매 고정비인데 요거는 총액 기준으로 있고 이제 이 매출액 비율 기준으로 이제 배분을 해줬습니다. 그- 근데 이제 만약에 요 4.5%가 늘어나더라도 고정비는 변하지 않겠죠. 예, 요건 고정입니다. 그래서 이 총 고정비를 요게 들어와 가지고 이 비율이 이제 변했을 텐데요. 요 비율대로 또 배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냥 쭉 배분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배부가 되고 판매 공통비도 이렇게 배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자 이제 이 색깔 있는 색깔 짙은 색깔의 하얀 짙은 음영에 짙은 바탕에 하얀 색깔로 된 부분이 총원가에서는 고정비를 먼저 이렇게 하는 거고 단위당에서는 변동비를 먼저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재료비가 어떻게 될 거냐? 단위당 재료비. 얘와 얘가 이제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28,600원 동일한 거죠. 얘하고 재료비는 동일하고 그다음에 제조 변동비도 동, 얘는 뭐, 단위당 변동비가 이제 생산 생산량, 그 기준이 되는 그 생산 제품 기준으로 만 54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역시 동일하게 만 54 곱하기 환산 계수 1.24를 곱해서 12,467이 되는 거죠. 물론 뭐 결과는 이제 얘하고 이제 동일한 거고요. 그래서 앞에 제품별 원가 계산 여기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은 자, 공통 변동 판관비, 제조 변동비, 12,467, 13행, 13행, 12,467, 제조 변동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공통 판관비는
아니, 공통 판관비와 제조 고정비는 이제 낮아지는 거죠. 생산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서 얘들은 낮아지게 되는 거고, 변동비는 이제 변함이 없어요. 예. 그래서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고정비가 분산되기 때문에 단위당 원가가 이제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단위당 제조 변동비는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단위당으로 보면은 이제 4,933원에 만들어지게 되고 이익률은 12.8%가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위에 있는 녀석과는 뭐 제품이 같은 녀석이니까 제품과 판가가 같은 녀석이니까 판가와 원가도 같은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 녀석은 이 100이라는 수량이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이익률이 1.1% 증가한 걸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예.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8.7%. 자, 뭐 밑에서 보면은 10%, 14.4% 이랬는데 10%인 녀석은 11%로, 14.4는 15.4로 이렇게 증가를 한 거죠. 전부 다 평균 1%, 1.1%씩 다 증가를 이제 한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물량이 들어왔을 때, 신규 물량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걸 이제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반대로 물량이 감소할 수도 있잖아요. 감소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량이 어떻게 감소를 하느냐. 자, 여기 지금 18행이죠. 18행이 110이 있었는데, 110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비고가 기존에는 110개만큼 팔았는데 이게 사라진 거예요. 수량이 0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도 색깔을 이렇게 해서 색깔을 표시를 좀 해놓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여기 증가에서는 100이 증가를 했고 여기서는 110이 이제 감소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똑같습니다. 고정비는 총액 기준에서 이제 배분을 해주는 거고 변동비는 단위당 기준에서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 제조 고정비와 판관비의 고정비는 총액은 동일하니까 총액을 다시 매출액 비율을 배분해 줍니다. 얘가 이제 어차피 전체는 100이니까 얘가 0이 됐으니까 다른 애들 비율이 높아지게 되겠죠. 뭐 이제 6.8, 9.7 이렇게 되는데 기존에는 6.3, 9 이랬는데 이제 이게 6.8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게 되니까 더 많이 받겠죠. 1795만 원은 배부를 받아야 되는데 얘가 받던 애가 사라지니까 다른 애가 더 많이 받게 되겠죠. 공통방정도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재료비는 얘가 사라졌으니까 재료비가 이제 0이 되겠죠. 제조 변동비도 0이 되고 아예 사라졌으니까요. 그럼 이제 이게 사라진 거고 그러면 이제 고정비만 증가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겠네요. 그래서 고정비가 증가를 해서 자, 이익률은 6.5%로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 이익률이 8.7%였어요. 8.7%였는데 110이 감소하니까 2.2%나 지금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럼 여기를 제가 이제 수량을 한 10 정도 해서 100 정도 감소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10이 감소하면은 재료비도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재료비가 자, 재료비도 재료비 이게 가져 39169 자, 39169를 가져오게 되고 제조 변동비 18097 18097 가져오게 되고 자, 재료비가 단위당 재료비가 얼마만큼 오게 되고 자, 이제 단위당 재료비하고 변동비가 계산이 돼서 총원가로 오게 되고 총고정비도 이제 계산이 돼서 이제 단위당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6.7%가 됐네요. 그러니까 기존 대비 약 2% 정도 지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량이 감소하면은 제품별로 이렇게 어, 제품별로 이익률이 이렇게 증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품별로 전체적으로 다 2%씩 감소하는 꼴인데, 하여튼 제품별로도 이렇게 감소하게 된다.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100개가 늘어났을 때는
이익률이 1.1% 정도 좋아졌는데 100개가 감소했을 때는 이익률 2%나 감소를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물량 감소가 손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걸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자, 제품별 원가 계산 세 번째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소기업 어, 여러분들이 원가 계산 하는데 이 제 영상과 자료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